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의 수업 잘 듣고 시험 준비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지 19페이지 표입니다. 학습지 19페이지에 오늘은 2점 수능 테스트 가계도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가계도 문제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풀고 그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쌤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 있는 문제 모조리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지는 쌤이 구할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다 풀어왔겠죠? 쌤이랑 여러분들의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집안 유전병 기역에 대한 가계도래. 기역은 라지알과 수몰알 의해 결정되고 라지알이 우성, 수몰알이 열성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 할 때 늘 적어주라고 했다. 라지알 적어주고 수몰알 적어서 이렇게 아구를 벌려주세요. 열성 우성을 표현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이 우성 유전자가 바로 기역인지 아니면 열성 유전자가 기역인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늘 하라는 건 바로 뭐야? 얘를 통일해 주라는 거죠. 기역이 나타나는 형질, 기역이 나타나지 않는 형질, 이렇게 통일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계도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갑툭튀다. 갑툭튀. 갑툭튀 있니? 고맙게도 있네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즉 정상인 기역이 없는 1번과 2번 사이에서 기역이 있는 4번이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가 우성이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여기 적어뒀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도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지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에 기역이 없는 우성 유전자, 기역이 있는 열성 유전자. 오케이? 자, 즉 이 기역이란 형질은 열성 형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위치와 우열이다. 위치와 우열을 나눠야 되는데 우열은 방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위치 파악할 때 바로 뭘 하라고 했죠? 만약 뭐가 아니라면 를 찾으라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계도에서 만약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만약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우리가 1번과 2번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즉 만약에 X, 라지 R,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R을 가질 수 있고 스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나누어줘야 될 다음 세대에 열성유전자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2번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교배를 했을 때 이 4번은 성별이 어떻게 되죠? 여자입니다. 여자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여자일 때는 아버지에게 무조건 X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X 라지 R과 엄마에게 X 라지 R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X 라지 R, X 스몰 R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형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우리는 라지 R이 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즉 라지 R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없는 이상 이 딸은 어떤 표현형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성염색 유전이라면 딸은 라지 R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역이 없는 표현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도에서는 기역을 가져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가 틀렸다고?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바로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진위를 밝혀보자. 기역. 자, 동그라미 기역은 자, 이 기역이라는 형질은 정상의 대우성이다. 뭔 말이야?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자, 기역은 우리가 기역 동그라미라고 표시하면 되고 정상이라고 표시하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했어요. 기역 아닌 형질 이 두 가지를 해봤을 때 부등호는 바로 이렇게 벌려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틀린 말. 자, 2번 체세포 니은 체세포 한 개당 라지알의 수는 1과 2가 같다. 당연한 말입니다. 4번이 스물알 스물알을 가지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모두 스물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1번과 2번 모두 기역이 아닌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역이 아닌 우성 유전자를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알의 수는 1과 2 같다. 자, 디귿. 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이 발현될 확률, 기억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전자형? 스물알 유전자형을 가져야겠죠. 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6의 동생이라니까 6은 스물알을 가진 친구이고 스물알 하나를 6의 엄마에게 받았고 하나는 아빠에게 받았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스물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지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폰의 사각형을 그려본다면 스물알을 가진 난자, 라지알을 가진 정자, 스물알을 가진 정자. 그래서 가상의 교배를 해보면 라지알 스물알. 즉 우리가 문제에서 스물알이 나타날 확률은 바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4분의 2는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4번 풀어봤습니다. 다들 알아서 풀어봤죠? 자, 다음 장 20페이지. 20페이지는 8번 문제 우리가 이미 풀어봤었고 다른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9번 성염색체에 대한 가장 기본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풀어봅니다. 10번. 자, 10번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볼게요. 자, 이 두 표는 가와 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유전되는 현상이 다르대. 자, 가를 읽어볼게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대립 유전자는 P, Q, R이래. 근데 P와 Q는 R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P와 Q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대. 얘는 바로 뭐다? A, B, O식 혈액형이고 이렇게 유전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 나를 본다면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하는 5쌍의 대립 유전자 5쌍 꽤 많네. A와 라지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C와 스몰 C, 라지 D와 스몰 D 이렇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얘는 우성 결성이 없대. 근데 그 대신에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대요. 우성 열성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유전자들의 중에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름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잠시 표현을 해봅시다. 쌤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하죠. 자, 기역이라는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표현형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죠? 상동 염색체. 그래서 여기가 기역을 결정짓는 전문 용어로 과학적 용어로 유전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좌위에다가 우성, 열성 유전자 이 2개만 있으면 즉 여기 유전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 짝 말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우성과 열성 이 짝만 있다면 얘는 바로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할 거는 복대립 유전인데 여기에 유전 좌위에 ABOC 혈액형 같은 경우에 뭐 몇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우성열성뿐만 아니라 A, B, O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A, B, O. 알았죠? 그래서 한 쌍이 존재하긴 하나 그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유전 좌위가 한 쌍이긴 하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이 바로 복대립 유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 니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피부색입니다. 피부색 유전에 있어서는 어떤 유전 방식이 다르느냐. 일단 인자가 몇 개?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이고, 많은 인자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 하나의 상동형체만 유전에 관여할까? 아닙니다. 하나 이상의 유전 좌위에서 하나의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다인자 유전이고, 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가장 길다란 1번 유전자, 다시 1번 염색체, 다음번 3번 염색체, 그리고 7번 염색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각각의 이 염색체에는 각각 유전 좌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의 표현에서는 5쌍이라고 했죠. 쌤은 지금 3쌍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라지 A가 들어갈 수가 있고, 라지 A가 들어갈 수 있고, 스몰 A가 들어갈 수 있고, 라지 B 들어갈 수 있고, 스몰 D 들어갈 수 있고, 라지 D 들어갈 수 있고, 스몰 D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얘가 A와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해가지고 대립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이 모두가 상호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를 해 놓을게요. 각 염색체 위 대립 유전자가 아니다. 얘들은 형질을 결정하는 각각의 유전자 수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는 단일 인자에 대한 이야기, 복대립 유전에 대한 이야기, 다인자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문제를 쭉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2페이지. 22페이지는 문제 풀 게 2개나 있네요. 한번 풀어보자. 자, 13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라지 스몰A에 결정되는 유전병 P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성원 기억과 니은의 A 상대량, 즉 A와 A 별 중에서 A의 상대량을 나타난 게 바로 나래요. 근데 왜 까다롭냐면 갑툭튀가 없어. 맞지? 갑툭튀가 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죠? 부모의 형질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계도에서는 부모는 P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엄마는 P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버지는 P를 가지네요. 범례를 조금 조정을 해보자. 자, 얘는 바로 P를 가지는 친구. 얘는 바로 P를 가지지 않는 범례. 얘들 둘은 우성인지 열성인지 한번 표현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걸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수적하는 대립유전자를 적어두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렇게 적어두시고, 아직 우성과 열성을 알 수 없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어진 추가 자료를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 자, 이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기억은 A가 2개래요. 하나, 2개. 오케이? 적어 볼게요. 기억은 A가 2개다. 기억은 A다. 그리고 이 니은은 어디 있어? 니은 여기 있네. 니은은 A가 하나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성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 상황 염색체에 있는 유전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 왜?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염색체 있다 해도 X에 A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니은 또 X에 A 있고 Y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기 A 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바로 만약 들어가야겠죠. 만약 어떤 걸 만약으로 해볼까? 뭘 소거해볼까?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봐봐. 기억은 AA 다시 기억은 X에 라지 A 있고 X에 라지 A 있어. 니은은 X에 라지 A가 있고 Y가 있겠지.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발견된다. 자, 기억은 라지 A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형을 가지고 있고 이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니은은 X에다가 라지 A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 대립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계도에서는 같지가 않네요. 맞죠? 으로 표현형이 이렇기 때문에 표현형이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으로 잡은 성염색체 유전은 땡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친구의 상동염색체에서는 바로 A 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우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AA만 가지고 있다면 P를 가지고 있지 않죠. P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A를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이 가지고 있지 않는 A 별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P를 가지게 되네요. 즉, 뭐가 우성이다? 바로 P를 가지는 게 우성이다. 얘가 바로 열성이다. 그래서 P별이 우성이 되겠고, 자, A별이 P를 가지는 것이고, 그냥 그 열성 유전자인 P는 P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열성 표현형부터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A별 A인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A별 A일 겁니다. 맞죠? 왜? 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얘는 A를 엄마에게 그리고 A를 아빠에게 받았을 거고, 아버지는 A를 가지고 있지만 A별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보았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자. 보기. P는 정상에 대해 우성이다. 뭐 그럼요.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 즉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A가 존재한다. 맞네요. 상염색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성염색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귿 봅시다. 기억과 정상남자 사이에서 이 아이게 기억과 정상남자 기억이 어디 있어? 기억과 정상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정상 확률은 1이다. 자, 기억은 A 열성종접합. 더 정상이기 위해서는 즉 P가 없기 위해서는 A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A를 가지는 정상인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풀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15번 넘어가 봅니다. 15번 유형이 조금 달라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유형이 다르냐면 이렇게 가계도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표로서 가계도를 대체했네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읽어볼게요. 자, 기억은 우성 대립유전자 A와 열성 대립유전자 A, 스몰 A로 이루어진다. 정리를 하자. 자, 라지 A와 스몰 A, 아구는 왼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기억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표가 나왔다고 바로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힌트는 바로 밑에 있어. 밑에부터 봅시다. 밑에부터 보면 구성원 모두 대립유전자 A를 갖는데 20A를 갖는데, 그리고 가족 구성원 대립유전자 라지 A를 갖는 수는 3명이래. 자,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한번 다 채워 넣어 봅시다. 구성원 모두 20A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20A, 어머니도 20A, 자녀 1도 20A를 가지게 되네요. 자,
일단 있잖아. 그 우열은 바로 나뉘게 됩니다. 왜? 모두가 수모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달라요. 표현형이 다르다. 이 뜻은 바로 뭐야? 이 스몰 a라고 한 친구는 라지 a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있고 스몰 a만 있으면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는 바로 뜻이죠. 모두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하구만.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부터. 자, 위치부터 파악을 할 때 늘 만약 성염색체라면 라고 들어가야겠죠. 자, 성염색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여자를 봐야 돼? 아니야. 남자를 봐야 됩니다. 왜? 남자는 만약에 이 A가 성염색체 있다고 하면 하나같이 모두 X, 스물A, Y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맞잖아. X 염색체가 하나 더 없는데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러려면 이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모든 남자는 같은 표현형을 가져야 한다. 이어야 함.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기억이 발현되었고 자녀 1은 발현되지 않았고 자녀 2는 발현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전제인 만약에 성염색체라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오카이.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힌트가 라지에를 갖는 사람의 수는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3명인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 라지에를 가지고 있는 친구, 라지에를 가지고 있고 라지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염색체 유전자 조합이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라지 A, 스몰 a가 있으면 기역이 발현되지 않는다. 즉 이 라지 A가 바로 기역을 발현시키지 않는 우성 유전자인 것이고 스몰 a가 기역을 발현시키는 열성 유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이 라지 A가 되는 것이고 기역이 없는 정상 표현형이 라지 A가 되는 것이고 기역을 발생시키는 스몰 a가 바로 열성 유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역 맞는 말이죠. 니은 보면 기역이 발현되지 않는 것, 기역이 발현되지 않는 것, 기역이 발현되는 것은 우성이래요. 맞는 말이네요. 자, 자녀 1과 자녀 3은 디귿. 자녀 1과 자녀 3은 기역에 대한 유전자형이 자녀 1과 자녀 3은 모두 2형 접합성.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18번 문제 풀어봅시다. 18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드디어 유전병 2개에 대한 이야기다. 수능에서 대부분 이 2가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잘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힌트. 기역은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 돼요. 헷갈리기 전에 적어봅시다. 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우성,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우성, 그리고 얘가 바로 기역에 대한 정보이고 얘는 바로 니은에 대한 정보였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역 유전자와 니은 유전자 중 하나는 고맙게도 하나는 상염색체에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바로 가계도이다. 자, 가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늘 당황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근데 이 두 번째 힌트에서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들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각각 따로따로 유전이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비금 치면 막 모르겠잖아. 그래서 범례에다가 가교도에다가 여기다가 기억, 여기다가 기억, 여기다가 기억, 여기다가 디연 이렇게 표시해두면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연습하고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모두를 생각하면 갑툭튀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각각 보면 갑툭튀가 바로 보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자, 1번, 2번 모두 기억을 가지고 있네. 근데 부모에게는 다시 자손에게 기억이 없는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야? 바로 이 기억이 있는 게 바로 우성이다. 그리고 기억이 없는 게 바로 열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는 것이 우성, 기억이 없는 것이 열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또 갑툭튀를 찾아볼까? 여기 니은 있니? 니은 있니? 니은이 없어. 부모 세대에서 니은이 없는데 자식 세대에서 니은이 나오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또 각각 본다면 니은이 갑툭튀이기 때문에 니은이 있는 것이 바로 열성이고 니은이 없는 것이 우성이다. 그래서 이 B에다가 표시를 해두면 되겠네요. 자, B에다가 니은이 있는 것이 열성, 니은이 없는 형질이 바로 우성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열은 판단을 했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위치다. 위치. 자, 위치에 대한 파악인데 얘는 부모에게서 있는 형질 기억을 먼저 판단을 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좀 간단한 그 지름길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딸이랑 비교를 하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들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해줘야 될까? 뭐 스킬 쓰려면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석대로 한 단계 밟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본다면 만약 들어가 보자. 만약 기억이 성염색체라면 라면 먹고 싶네요. 미안합니다. 자, 만약 기억이 성염색체라면 우리는 기억이 우성유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인 부모 중에서 기억이 없는 친구가 둘 다 나타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을 가지기 위해서 1번은 X 라지 A, X 스몰 a, 그리고 2번은 X 라지 A를 가질 수밖에 없지. X 라지 Y.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딸 같은 경우에 아빠에게서 라지 A를 받고 엄마에게서 라지 A를 받든지 X 라지 A와 X 스몰 A를 받을 수 있는 이 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얘가 바로 부계라는 거야. 라지 A를 받는 것은 무조건 부계라는 거야. 딸내미는 아버지에게 무조건 라지 A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쭉 내려가 가지고 형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형질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딸내미가. 그래서 바로 뭐다? 기억이 성염색체다 라는 것이 틀려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니은은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유전자형을 채우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표시를 해본다면 3번은 스몰 a, 1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4번 또 스몰 a가 나게 되겠죠. 오케이? 상염색 유전이니까. 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 니은은 성염색체 유전이잖아. 이 4번은 무조건 Y를 아버지한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Y를 가지고 있고 X에 니은을 가지지 않는 형질인 유전자인 라지 B를 가지고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X 라지 B, X 스몰 B가 될 겁니다. 왜? 4번에게 물려줄 X 스몰 B는 엄마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근데 니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인 X 라지 B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스몰 B Y를 가지게 될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B, 아버지에게 X 라지 B를 무조건 받고 엄마에게서는 뭘 받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기억. 라지와 스몰 A는 상염색체 존재한다. 우리가 정답을 맞췄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봅시다. 체스프 한 개당 라지 B의 수는 1과 2가 같다. 라지 B의 수 한번 살펴볼까요? 라지 B의 수 하나, 둘, 맞네요. 같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 4번. 다시 디귿.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 모두 발현될 확률은 16분의 3이다. 야,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를 번역하라고 했죠. 어떻게? 라지 A를 가지는 아이가 나타나거나 라지 A, 스몰 A를 가지게 된다면 기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니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나타나야 된다?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녀 따로 해줘야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X 스몰 아버지에게서 라지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X 스몰 B. 여자에게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자일 경우에 X 스몰 B Y일 때만 이런 니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얘들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퍼넷 사각형을 각각 그려주고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이 전체 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라지 A를 갖는 난자, 스몰 A를 갖는 난자, 라지 A를 갖는 정자, 스몰 A를 갖는 정자, 가상의 교배,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로 우리가 찾는 경우는 바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B를 갖는 난자, X 스몰 B를 갖는 난자, X 라지 B를 갖는 정자, Y를 갖는 정자. 그래서 교배를 해보면 X 라지 B, X 라지 B, X 라지 B, X 스몰 B, X 라지 B, Y, X 스몰 B, Y. 우리가 찾는 사례는 바로 여기네요. 바로 몇 분의 몇? 4개 사례 중에 1개이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준다 하면 16분의 3이 되겠네요. 답은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19번 풀어보자. 19번. 쉽네. 자, 풀어보자. 자, 표는 가족 1과 가족 2에서 성별과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성염색체에 있는 라지 Q와 스몰 Q에 의해서 나는 X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완전 우성이래. 무슨 말이냐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있대. 그래서 Q가 스몰 Q보다 우성이래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R, X 스몰 R이 있는데 X 라지 R이 우성이래요. 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밑에 가서 가족 1과 가족 2를 분석을 해 봅시다. 굉장히 편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표를 나에서 엄청 정직하게 표를 줬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는 가를 가지고 아버지도 가를 가지고 어머니도 가를 가지네요. 근데 자녀는 가를 가지지 않네. 바로 나왔죠? 어떤 경우다? 자녀에서 갑자기 가가 없는 형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갑툭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열성 동형접합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뭐가 우성이야?
가가 있는 게 우성이고 가가 없는 게 열성이다. 그래서 우열을 가려본다면 가가 있는 게 바로 우성, 가가 바로 없는 게 열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뭐야? 굉장히 쉽네. 자, 이 부모 2에서 나를 본다면 아버지에게도 플러스, 어머니에게도 플러스, 자녀가 마이너스네. 갑툭 튀어나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나가 없는 것이 열성, 나가 있는 것이 우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성 열성을 결정을 했고 결정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x 라지아를 가지게 될 거지. 우성 존재를 가지고 y를 가질 것이고 자녀에게 어떻게든 열성 존재를 주기 위해서는 엄마에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x 라지알에 숨어 있는 x 스몰 r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건데 라지알과 스몰 r 이 라지알과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이 성형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얘는 바로 무조건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자가 되려면 이 자손에서 여자가 되려면 아버지는 무조건 X 염색체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즉 우성 유전자를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내미한테 그렇기 때문에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남자인 거야.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이 이야기 엄청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X, 20R, Y를 가지는 남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해보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이 보기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풀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쭉쭉쭉 풀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쌤한테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난도 문제 1시간 내내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